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남한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주목해 왔습니다. 자,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와 대남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지니기도 합니다. 자,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북한은 빈번하게 자신들의 선전 매체를 통해 선동을 했었는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은 남조선에서 대규모 촛불투쟁에 20여만 명 참가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 상황을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자세하게 보도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또한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의 참가로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와 시위 투쟁이 이제는 노동자, 회사, 사무원, 가정주부 등 각계각층의 군중들이 모두 참가하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도했고, 의로운 항거, 피비린 탄압, 소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어떤 야만적인 포갑도 정의를 위해 일어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선전선동은 요즘도 끝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야당 패거리들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수야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펴보려고 발광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좌파 언론이 유튜브 내 우파 방송을 폄하하고 나서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 노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새로운 우파를 위한 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펜앤드마이크에 의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내 친여좌파 언론 매체들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유튜브에 대한 공격에 나선 시점에서 북한 정권까지도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오전 11시 28분 유튜브까지 어지럽히는 댓글 범죄자들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죽게 되면 원님의 상투라도 잡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사그러져가는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이제는 인터넷 등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까지 저들이 유치한 여론조작 마당으로 만들려고 추하게 놀아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에게 신통이도 어울리는 말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매체는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언론이 현 정권에 장악되고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뿐이라면서 유튜브 사이트의 옳은소리라는 계정을 새로 내오고 현 집권 세력을 공격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초록은 동색이라고 바른미래당 것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유튜브 계정을 통합한 후 현 당국을 깎아내리며 지지 세력 규합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극우익 보수 떨거지들까지 이에 합세해 정규제TV, 신의 한수, 황장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유튜브 계정들을 경쟁적으로 개선해 놓았다며 금괴 200톤 자백한 문재인, 노회찬은 타살, 세월호 가족 정보 보조금으로 귀족 탄생 등 황당한 날조 여론들을 내돌리고 있다고 싸잡아 비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리어명이 지난달 26일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보수층의 유튜브 이용자가 많은 것을 이용해 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저들의 살구멍을 찾으려 꾀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유튜브를 화두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같이 우파 유튜브 채널을 맹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박강원 최고위원이 유튜브 통제 강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MBC 방송기자 출신인 박강원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사회통합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전제한 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그 유통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돼서 부패가 일상화돼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독일과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사후 처벌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까지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준비하겠다며 한술 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영상 클립 서비스를 포괄하는 OTT 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 유료 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도 남한 내 우파 유튜브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파급력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자국민의 언론 통제를 해온 중국은 중국인들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접속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마저 막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서비스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자국민에 대한 인터넷 통제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 의하면 작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7억 5,1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중국의 웨이보 이용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통로까지 차단당했다면서 스마트폰은 막아도 내 정신까지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제 좌파 언론이 분위기를 띄우고 민주당이 법 제정을 한다며 나서고 있는 모양새이고 여기에 북한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 수준에 준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우파 유튜브 채널을 적게는 5-6개, 많게는 1-20개까지 구독을 하시면서 자주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우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 우파 채널들을 키워주신 여러분께서 이제는 유튜브 우파 채널들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영상을 만드는 게 매우 쉬워 보여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밤낮절이 걸릴 때가 있고 혹시나 좌파들에 의해 책 잡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올리고 나면 끝났다라는 홀가분한 마음보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또한 현장에 직접 나가 촬영하는 유튜버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대처해가며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며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피곤할 때 여러분께서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에 또 피곤이 싹 가시기도 하는 게 우파 유튜버들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파 유튜버들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제가 호언장담하건대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절대 길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구독해 놓으신 채널 중에 조회수가 안 나와도 구독자 수가 안 늘어도 꾸준히 소신을 지키며 방송하는 우파 유튜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 또한 절대 신념 없이는 채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류가 이런데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최소한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데일리베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채널에 대해서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애들이 저러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면 이겨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